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수빈입니다. 지난번 전자닉스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 또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5% 하락했고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창신발 쇼크예요. 창신 메모리가 중국 과청펀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악재인지 정말 악재가 맞을지 그 부분과 그러면 그만큼 어마무시한 기업이라면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방법까지 싹 다 제가 오늘 5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신 메모리를 지금 무서워해야 하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건은 얼마 전에 딥시크도 있었고 항상 이런 사건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결국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쌓인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신 메모리 때문만은 아니고 매도 유발자들의 공격적인 이 매도가 시장을 좀 어지럽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싸다는 입장이 발생하면 분명 또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좀 보이고요.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죠.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받았던 내용인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위입니다. D램 쪽이 주력 제품이에요. DDR5, 뭐 DDR4도 하고 있는데 DDR4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나중에 이제 HBM도 하겠다고는 하는데 뭐 1, 2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HBM4E, 뭐 HBM5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나가고 있고요. 중국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너무 싸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DDR4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격의 90% 정도. 그런데 품질은 좀 떨어지겠죠.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계속 여기 창신 메모리에 간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물량을 다 못 받으니까 중국 거를 좀 받아서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CXMT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확답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메모리를 준다고 한다고 자기네 중국 업체들 먼저 또 주겠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작년에 디램 가격, 좀 글로벌 디램 가격 오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창신 메모리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창신 메모리가 디램 많이 찍어서 만들면 디램 가격 떨어지고 전자닉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램으로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거 작년 하반기라서 4위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 4위가 창신 메모리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좀 중요하게 이번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테마가 일단 중국에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국 거래소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해 거래소, 그 안에 또 밑에 메인보드랑 과창펀이 있는데 이 과창펀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역사를 좀 보면 2019년에서 23년까지 정책 지원은 했지만 수익성이 없었어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정책 지원도 확대가 됐고 또 워낙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SMIC, 뭐 캠브리콘 그리고 창신 메모리 이런 기업들 모두 다 수익화가 또 됐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그럼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통해서 얘네가 뭘 하려는 거냐. 이제 자금 조달의 창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중국은 항상 손대는 산업이 많이 좀 망가졌거든요. 철강이나 태양광도 그랬고 왜냐면 다 저가형으로 밀어내서 그런 건데 반도체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는 맞아요. 왜냐면 전기차도 테슬라가 고가를 처음에는 차지를 했어요. 고가 상품을. 그리고 중국은 BYD가 이제 좀 저가형 제품을 많이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고가도 내놓고 있죠. 저가에서 고가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똑같습니다. 저가형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자금 조달해서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몇 년 뒤에는 저가형 시장 당연히 장악하고 고가형까지 위협하는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쉬고 있진 않겠지만 더 치고 나가야 되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뭔가 하려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과창판에 상장한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벤처기업들 좀 붐업을 시키면서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부양할 거다라고 밝혔어요.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말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쯔 메모리도 내년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심사 신청서는 낸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쯔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쪽이고 규모가 더 창신 메모리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이 창신 메모리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려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 1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중국 거래소 그 바닥에 좀 있었어야 하는 그런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요즘 ETF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ETF 제품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코덱스 차이나 AI 반도체 탑10 인데 이거는 차이나 반도체 ETF 중에 유일하게 창신 메모리 기업을 편입을 합니다. 중국 반도체를 추종하는 거고 탑10이기 때문에 10개가 들어가서 뭐 비중은 다 다르겠지만 최대 10%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창신 메모리를 담을 예정이니까 내가 좀 멀리 놓고 본다면 창신 메모리 내가 수익 좀 같이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거 제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광풍이 요즘 또 조금 꺼진 게 아니냐 진짜 이제 바닥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돈을 때려볼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예요. 한국 증시 투자하다가 또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장투하실 때 어떤 거 살지 고민하신다면 이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또 자산가들이 지금 이 창신 메모리를 성장률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또 투자처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시장 흔들림에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중국의 추격 속도 이런 기술 격차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또 차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면 잘 똑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